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NS 채널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인플루언서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반적인 SNS의 채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거듭 강조를 하지만 이 SNS를 하는 이유는 검색해서 내가 나와야 하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나 혼자 SNS를 일기장처럼 그냥 독백처럼 이렇게 하실 거면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검색과 노출이라는 이 두 가지를 꼭 갖고 가야 하는데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과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론 동영상 콘텐츠 그 자체,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 또는 내 채널의 간판과 같은 채널 아트, 그리고 이 채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재생 목록, 그리고 태그 정도가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글, 영상을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한 포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 해시태그를 통한 타깃 마케팅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NS 채널은 나의 온라인 명함과 같고요. 나의 전문 분야와 관심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의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블로그,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인지하고 또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연 이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효과가 아주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유튜브는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SNS 채널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원래 네이버가 부동의 1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최근 올해 블로그, 네이버를 능가하고 유튜브가 1위를 차지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동영상의 시대이며 동영상 또는 멀티미디어의 노출이 가능해야 하는 컨텐츠들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시기인 거죠. 자, 방송보다 더 강력한 미디어인 이 유튜브는 채널의 확산을 통해서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검색보다 훨씬 더 많은 검색량을 지금 자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좀 위협하는 우리 구글의 유튜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를 겨냥해서 우리 네이버에서 내놓은 게 네이버 TV겠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의 1위를 자랑하던 우리 네이버가 네이버 TV라는 동영상 채널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랑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는 네이버 TV를 밀어줄까요? 아니면 밑으로 깔게 될까요? 당연히 노출을 시켜주고 좀 밀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하나를 파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열심히 만드신 컨텐츠를 네이버 TV에도 업로드를 하셔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과를 누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이버 블로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 우리 온라인 마케팅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가 있죠. 워낙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네이버 검색이 되냐 안 되냐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힘이 큰 포털 사이트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검색 최적화로 타깃 고객들을 유입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제품의 이미지나 정보를 전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데도 이렇게 블로그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진과 글 위주의 컨텐츠 제작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TV라는 동영상 플랫폼과 함께
그 TV를 끌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동영상을 포스팅이 바로바로 삽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게 바로 블로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우리 중심부에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도 또는 내 가게의 어떤 신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심 그리고 마케팅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은 많은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다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채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웹사이트로 모든 것이 몰리도록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업 또는 중요한 온라인 마케팅의 공식 채널이 이 웹사이트를 아주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네이버가 또 검색도 잘 띄워주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들은 네이버의 이미지 영역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이버는 네이버 것을 많이 노출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고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것과 아무 지식도 없이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것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좋은 우리 SNS 채널인데요. 블로그의 공유보다 굉장히 빠른 확장성을 갖고요. 또 아주 큰 장점이 타깃 광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팔찌를 한번 팔아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팔찌를 팔려고 할 때 내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팔찌를 과연 누가 살까입니다. 그죠? 이런 디자인의 여성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아마 20, 30대의 여자분들이 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남성분들이 또 선물을 위해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이런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좀 젊은 여자 또는 이런 디자인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타깃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 불특정 다수한테 이 내 광고 홍보 콘텐츠를 알리게 되면은 그만큼 광고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정말 이것을 구매할 나의 잠재 고객 타깃층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쏟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들한테 광고비를 쏟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타깃 설정을 잘 하시면은 광고비를 절감하시는, 훨씬 더 절감하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나 성별, 나이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잠재 고객일지를 파악한 후에 그들을 타깃팅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내 제품에 대한 또는 나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인스타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우리 같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특징이 있다면 우리 MZ세대들, 젊은 층들의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소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소비 타깃은 우리 MZ세대. 쉽게 얘기해서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20대에서 30대의 주 소비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주 놀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에 최적화된 그런 물품들을 팔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IGTV, 그 다음에 또 인스타 쇼핑 이런 기능을 런칭을 해서 인스타그램 안에서 하나의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를 통한 컨텐츠의 통계나 타깃 광고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 해시태그는 어떻게 보면 메타데이터라는 우리 데이터 기반의 검색을 했을 때 쫙 게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컨텐츠들이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이 되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여기까지 채널들의 각각의 관계성을 한번 보았고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메일로, 그것도 네이버 메일로 이런 사진과 함께 여기 혹시 불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해석을 하실 줄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있긴 했지만은 불어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은 샴페인 사진인 거 알겠어요. 근데 파티시페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 파티시페라는 말이 participant 참여하다 정도의 뜻은 알겠었어요. 그런데 불어로 메일이 날아오다 보니까 제가 당황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일단 이런 메일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런 메일이 하나 옵니다. 그때는 제가 파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나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불어로 메일이 하나 날아와요. 근데 이게 네이버 메일인데 왜 이런 게 날아올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일단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또 보니까 글씨가 invite라는 표현이 있으니 초대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초대장 같은 건가? 아까도 참여하다, 초대,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한국어 메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뭐냐면 요 초대장을 받고 또 이제 이미지가 나오니까 좀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코테스시라는 곳에서 저를 이 날짜에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장소가 갤러리 라파에트 구르메 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파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라파에트 백화점에 대해서 방문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곳에서 저한테 초대장이 왔던 사례인데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유명했던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 그냥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일 뿐이었고 제가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네이버 메일로 이게 왔다는 거였습니다. 구글을 제가 그때는 활발하게 사용을 하지가 않아서 네이버를 활발히 블로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네이버 메일을 찾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을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장을 받고는 제가 우리 라파에트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검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키워드였으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일단 저희 회사명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초록창에서 검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출이 되는 순서로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제일 먼저 뜨는 게 제 회사명, 그리고 저의 이름,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블로그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뜨는 게 기사, 또 네이버 TV.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네이버 TV를 굉장히 많이 밀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순서를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두 번째는 기사, 네이버 TV, 그 다음에 우리 또 블로그. 요거는 블로그가 아니고요.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웹사이트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블로그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클릭을 해보면 왼쪽에 제 사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저의 활동명, 그 다음 저의 소개가 쭉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 처음에도 이제 회사의 어떤 그런 로고들이 뜨고요.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블로그를 클릭을 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다 연결해 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만 내리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다 뜨게 됩니다. 블로그로 유입을 해서 그 유튜브를 한번 클릭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또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다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유튜브에 만약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도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블로그도 갈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갈 수 있고 페이스북도 갈 수 있도록 저는 모든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인스타그램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타를 클릭하니까 또 제가 뜹니다. 또 여기서 주목을 하실 거는 이 프로필 사진을 하나로 저는 통일해 놨어요. 혹시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프로필을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나의 SNS 채널은 나의 명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스타로 가게 되시면 인스타그램은 어떤 점이 있냐면 링크를 하나밖에 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사용했냐면 링크트리라는 우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또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까지 아주 그냥 헤어나올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연동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또 페이스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도 볼 수 있고 그럼 이 사람 유튜브도 하네? 클릭해봤어요. 인스타도 하네? 클릭. 페이스북도 하네? 클릭. 계속 연동을 해놓은 겁니다. 페이스북도 보시면은 제 사진 프로필 똑같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보시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중심이 되는 웹사이트에서 말을 드렸는데요. 여기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화면의 소개말에는 제가 유튜브를 관련된 우리 K-미디어 스쿨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해외 인플루언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서 한 30개국 정도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고 했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 강의가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것은 이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퍼스널 브랜딩과 우리 유튜브 브랜드, 그리고 1인 미디어 라이브 커머스까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강의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브랜딩을 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처음에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활동을 보시면 저는 현재 글로벌 인플루언서 에이전시의 이제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블랙레인이라는 이게 독일의 프리미엄 드라이브 서비스예요. 여기서도 홍보대사 역할을 했었고요. 또 우리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의 아시아권 매니저 홍보대사 역할을 또 했었고요. 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와인이나 꽃, 비즈니스 영어 같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이 앞서 말씀드린 블랙레인 프리미엄 드라이브 서비스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던 시절의 사진이고요. 이분이 이제 기사분이세요. 이분이 직접 호텔 앞까지 우리 고급 세단을 몰고 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카카오, 우리 콜택시 또는 카카오 택시랑 똑같은 역할인데 기사님이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고급 세단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고급, 왜냐면 사람들은 여행을 갔을 때 좀 그날에 대한 로망을 꿈꾸기도 하고 좀 특별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런칭이 됐었고요. 이 또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인플루언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또 제네시스에서 찍었던 사진들, 독일의 자동차, 여기가 라파에트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에도 이런 모습들을 명시를 해놨고요. 그러면 다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블로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에다가 라파에트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글들이 뜨는데 아까 그 초대장을 받고 제가 한국어 통역사랑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제 그 초대에 응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파리 아까 강의 안에 있었던 잠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요 스시
집에 대한, 그러니까 스시 식당, 일식당이죠? 초대장을 제가 받고 라파에트로 갔었던 상황인데요. 그것을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가서 사진을 찍고 직접 먹어보고 그것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 요청을 받았던 터라, 그 당시에 저는 뭐, 좋은 핸드폰, 좋은 카메라나 막 최신의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형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진글,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2015년도입니다, 여러분. 와, 벌써 지금 5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삽입한다기보다는 글과 사진 위주로 포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 라파에트 구르메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 오픈한 코테스시를 맛보기 위해 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 내부 사진과 그리고 우리 셰프 설명해 주시는 분, 우리 메뉴판, 그다음에 음식들에 대한 설명. 여기 뒤에 보시면 또 동양인 여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진짜 일본인 동양인 우리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이분들한테 먹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동양 음식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실제 홍보대사 역할도 하면서 이런 점들을 좀 도와주기를 바랬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어의 유자를 곁들인 이런 요리였는데 이거 정말 맛있었거든요. 자, 이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런 메뉴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지금 제가 5년 전이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도 여기 지금 적힌 걸 보면서 제가 일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는데요. 세비체 참치라는 메뉴였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참치, 매운 고추, 양파랑 고구마가 들어갔었다고 제가 적어놨네요. 5년 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선보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때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채널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 위주, 인스타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저를 계속 퍼스널 브랜딩을 알게 모르게 했던 사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인스타용 사진 하면서 인스타 보러 가기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의 인스타 채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지금 5년 전에 279주라고 뜨는데요. 이때 당시에 인스타용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냐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글을 쓸 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코테스시, 갤러리 라파에트 이런 식으로 영어를 옆에 넣어서 같이 포스팅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외국에 있었고 외국 명칭이다 보니까 혹시 또 검색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넣었었는데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제 블로그가 구글에까지 노출이 되면서 이분들이 저를 발견을 하고 연락을 취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또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가 돼서 갔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사진글 해가지고 그 행사를 담고 있죠. 저 밖에는 이때는 동양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언니랑 같이 갔었는데요. 자, 갤러리 라파에트에 옥상에 딸기밭이 있대요. 근데 웬 백화점 옥상에 딸기밭이 있죠? 파리시가 20여 개의 어떤 기업들과 공동으로 바닥이 아닌 옥상에다가 도심 속에서 채소밭을 가꾸는 프로젝트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보고 정보의 전달인데 저도 5년 전이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이렇게 이 기록을 보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만약에 한국에서 파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이런 정보를 알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신원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또 사진글 이렇게 쭉쭉쭉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갤러리 라파에트의 공식 계정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의 사진도 일단 마지막에는 또 인스타 보러 가기. 여기를 클릭을 하면 또 저의 인스타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우와 자 여기 인스타그램을 제가 연동을 해놓으니 어떤 분이 제가 직접 알진 못하는 것 같은데 블로그 잘 보고 있어요. 이때 제 블로그를 보고 파리 여행을 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도 달리기도 했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추천해달라.
닭다리의 맛집이나 뭐 갈 곳 추천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SNS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경험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많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 경험은 또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를 잡으시면은 그게 저의 커리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커리어가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퍼스널 브랜딩과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사례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SNS 채널은 거듭 강조하지만 더 이상은 나의 일기장으로만 활용을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저의 블로그를 예시로 든다면 국내, 유럽, 미국, 아시아라고 카테고리를 나눠놓으면서 이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블로그를 하실 때 이렇게 여기 프롤로그 부분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인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나의 주요 콘텐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저의 활동 지금 요거는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이고 제가 출연한 방송이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국내나 유럽, 미국 등등에서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녔고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어필하고 있죠. 또 뭐 와인, 뷰티, 패션, 꽃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께서 저한테 첫 메일을 주신 것도 뭐 와인과 여행을 좋아하시는 수연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메일을 발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SNS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거듭나시고 내 사업에도 잘 활용해 보시는 그런 똑똑한 우리 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인플루언서 강의, SNS 채널을 통한 인플루언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 또 어떻게 더 활용을 해볼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